네, 자, 3시 구조대 오늘 와우넷의 김형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하락폭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우리가 또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세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한 종목은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요. 또 한 종목은 일단은 지금 뭐 미디어, IP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세 번째 종목은 일단은 친환경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인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영화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국내 최초로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정션 박스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이 정션 박스를 이제 OEM사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우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 영화테크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배터리 제어 핵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차 전력 변환 관련된 특허는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업 최근의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전기차 고전압 폐 배터리를 이용한 10기가와트급 산업용 ESS 이쪽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현대차랑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고 기사화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게 단순하게 최근에 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이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관심이 되는 부분들은 현대차랑 이제 수소 상용차 LDC라고 해서 요 부분들 공급 계약을 2019년도에 또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차 모멘텀도 있고 폐 배터리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 모멘텀도 있고, 그냥 단순히 모멘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3만 원, 이제 약간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29,800원을 좀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반도체 IP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자산, 그러니까 IP 수요처가 대부분 이제 그 로열티 매출로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라이센스가 2019년도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한 55%, 그리고 로열티가 한 42%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이쪽이 한 40% 정도, 그리고 이 홈 엔터테인먼트가 한 36%, 산업용이 22% 정도 이렇게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쪽에 상당히 트렌드와 부합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코덱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데, 이게 셋톱박스에 적용을 하면서 이 이제 카메라 이미지 쪽에 대한 변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뭐 자율주행 쪽에 상당히 좀 모멘텀을 키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 이제 IR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 기업이 향후 이 자율주행이나 드론 쪽의 시장 확대 쪽으로 모멘텀과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자료 화면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매출처 부분들이 이제 뭐 단순히 한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기업들에 상당히 좀 뭐 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제일 먼저 이제 오토모티브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차량용 쪽에 들어가는 뭐 블랙박스나 아니면은 카 인포테인먼트 이쪽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향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상당히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은 인더스트리 모바일 이쪽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좀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뭐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사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그린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이제 뭐 친환경 이슈로 이제
상당히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좀 들어가면은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기업인데 이 기업은 방송을 보시면서 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호가가 조금 얇고 1,000원대에서 이제 그 단위가 0.5%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은 일단은 한솔홈데코라는 기업입니다. 뭐 워낙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첫 번째 모멘텀은 그냥 산소 관련된 모멘텀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인 필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이 건자재 관련된 모멘텀을 하나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 탄소 배출권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사회적 요구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움직임을 뭐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같이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건산업이라는 이제 종목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사실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한솔홈데코, 그린케미칼, 이건산업 다 비슷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산업 쪽으로 이제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강화 마루 쪽에 대한 부분들이고 주택 공급 확대 수요에 대한 모멘텀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산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목표가 부분들을 조금 뭐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일단은 뭐 12,000원 위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12,500원, 13,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종목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솔홈데코까지 조정을 이용한 관심주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죠. 완해서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또 다음 주 유망하게 볼만한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에도 내수주에 좀 집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을 조금 쉬어간다고 보면 시장 지수와 관련 없는 종목을 보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훈 차장님도 대선 테마주가 이럴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편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많은 투자가분들은 시장도 보시겠지만 그래도 종목이니까 만약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뷰가 상승과 등락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간 기준으로는 약하다고 보면 시장과 상관없는 종목인데 그건 신규주가 좀 많습니다. 하나기술이라는 기업인데 하나기술 상당히 상장하고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장비를 만들죠. 근데 배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만드는 원형, LG의 각형, 삼성의 파우치형 이 세 가지 모든 종류의 2차 전지 양산의 핵심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그러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상장 후에 상당히 폭등했던 기업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신규주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꼭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시드리는 12만 원대 손절선은 잘 지켜주시고요. 자, 이건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건 이제 설명이 됐는데 조금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나기술을 보시는 분에 대해서 기업 설명을 조금 말씀드리면 LG가 이번 CES 롤러블 폰 5초 영상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해죠. 삼성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근데 결정적으로 삼성은 폴더블부터 강한 게 뭐냐면 기존 CPI 필름에서 UTG로의 전환이죠. 울트라 씬 글래스를 말하는데 발음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UTG 필름으로 돌아가는 흐름에서 뭐 도우인시스라든지 UT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UTG 스마트폰 글래스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게 됐는데 하나기술이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2023년도에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사업에 있어서 UTG 사업을 거의 같이 한다는 내용이 좀 있고 실제적으로
상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산화 기술의 움직임은 트레이딩을 이용한 2차 전지 관점에서의 반등을 논하는 것인데 만약에 차후에 좀 장기적으로 한화 기술이라는 기업을 체크하실 때는 메인 2차 전지에 맞긴 맞습니다만은 롤러벌이라든지 UTG 쪽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네.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건 짧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12만 원 정도는 꼭 손절선을 좀 지켜주시고 반등을 한다면 제가 조금 욕심을 내봤어요. 이 친구가 이 기업의 주가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면 욕심을 좀 내서 한 17만 원대 하지만 손절은 12만 원대 그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조정을 예상하시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모멘텀이 있어서 반등을 또 세게 볼 만하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시장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네. 하나기술의 주가는 시장이 약할 때 갑니다. 예, 그래요. 좀 움직이는 오늘도 경향이 6% 있습니다. 넘게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고, 자, 박국현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실까요? 약간 좀 보수적인, 좀 방어적인 종목인 SK텔레콤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상당히 좀 시장 내에서 양호한 실적이 좀 나올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5G 가입자가 좀 급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고 아이폰 12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이 그런 본업에 대한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통신사들이 상당히 좀 새롭게 좀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요금제로 인한 영업이익을 좀 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새로운 신사업으로에 대한 그런 진출도를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SK텔레콤 자회사가 좀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가치뿐만이 아니라 11번가가 이제 아마존과의 제휴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약, 그다음에 티벳 모빌리티가 우버랑 이제 제휴를 함으로써 자율자동 차례든가 이런 새롭게 공유 경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성장성을 좀 증가하고 있는 편들이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지주사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IPO 관련된 상장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SKT도 상당한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11번가라든가 SK 브로드밴드, 티벳 모빌리티, ADT 캡스, 원스토어라는 그런 5개가 굵직굵직한 자회사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스토어라든가 ADT 캡스가 상장할 그런 예정인 걸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가치들을 좀 봤을 경우에는 현재 주가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국현 차장께서는 내일장 유망주로 SK텔레콤을 주셨습니다. 하 대표님께 짤막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여가자라고 하셨는데 조정이 좀 깊지 않고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라면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견뎌낼 만한 이런 대형주 계속해서 갖고 계신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 현대차 그룹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네. 삼성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시 매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거꾸로 비중을 늘리고 싶은 조정시마다 비중을 늘리는 기업들 없습니까? 대형주 중에 보려보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 전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갑자기 슈팅 난 거 말고 똑같은 대부분 모멘텀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앞으로의 모멘텀이 더 좋은 대형주들은 계속 하락할 때 좀 매수를 해가시고 반대로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등 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계속해서 여쭤봤네요. 자, 마감 전략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고요. 하창봉 대표님 그리고 박국현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